안녕하세요. 김유겁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현금 쌓아라. 곧 떼돈 번다. 앞으로 경제위기가 터질 확률이 10년 내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금융위기가 터지면 부자들은 자본금이 모두 묶여있고 가난한 분들은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잡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위기 이후에 5배에서 10배까지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1억만 있어도 10억의 부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위기 전에는 달러와 금으로, 경제위기가 터지면 ETF 인버스로, 경제위기가 바닥장까지 오면은 부동산과 주식, 펀드, ETF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됩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진짜 베스트타임인가 입지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와, 황금 정말 돈의 물결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자본주의의 돈, 자, 현금으로 기회가 오게 되면 딱 움켜쥐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별표 한번 쳐볼까요? 자, 경제위기 대비 일단 이 9가지에 대한 기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회비용으로 무궁무진한 가치투자, 아까 제가 10배까지도 기본으로 말했어요. 수익을 못 내는 사람이 2배, 3배고요. 기본적으로 5배는 내요. 그리고 과도한 부동산 정리, 그러니까 별로 영양가 없는 것들은 정리해버릴 필요도 있어요. 주택, 상가, 토지, 건물, 이제 이 시대 끝났어요. 자, 황금성도 별로 안 좋고 괜히 경제위기 터지면 떨어지기나 하고 경매 속출하고 이런 것들을 솎아내세요. 세 번째, 부채 정리. 은행, 개인, 사업, 대출, 개인의 파탄의 어떤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부채는 정리하고요. 아니, 투자를 할 수 있는 부채는 남겨놓을 필요도 있죠. 사업 확장 금지. 창업을 한다든가, 분점을 낸다든가, 사업을 확대한다든가. 지금은 때가 별로 안 좋아요. 뭐 당장 터진다기보다 전체적으로 불안 요인이 많아요. 한 2, 3년 후에는 사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부유가 조금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이 부도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이런 것들 있죠. 투자 금지, 소중한 현금을 잘 보유하세요. 꼭 투자할 부동산에만 투자하시고 쓸데없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이런 곳에 잘못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불안전한 회사로 이직한다? 잘 다니고 있으면 다니세요. 자, 계약직, 알바, 소규모 직장은 좀 위험할 수가 있죠. 아무튼 생활비에 고통을 받게 되면은 냉철한 생각이 사라지게 되죠. 사전 리스크 관리를 하세요. 사업가, 직장인, 비정규직 각자 스스로가 리스크를 점검을 하고 내가 이러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밥은 먹고 사는데 그렇다면 1억이라는 돈을 어떻게라도 모아야겠다 또는 모였으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미리 세워야 돼요. 수익의 시나리오 창출, 경제위기 위해 투자, 부동산, 가상화폐, 주식 정말 투자할 거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투자를 극대화해야겠죠. 특히 부동산은요, 빚투자, 갭투자 정말로 많아요. 여기 보시면 떼돈 벌 3번의 기회가 있어요. 한 번은 자, 부동산이 폭락하면 이 부동산으로 돈 버는 기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금융위기 후에,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이제 바닥장까지 갔을 때 또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금융위기 전에, 금융위기가 오히려 터지면 팔아야 할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끌고 갔다가 3가지로 나누면, 먼저 부동산 폭락, 대세하락 보통 한 2년에서 5년 정말 경제위기 터지거나 할 때를 가정하에 30에서 60% 폭락장 활용해서 매입하세요. 금매, 분양권, 미분양, 갈아타기 1+1 정말로 아무거나 잡아도 2배에서 5배 뛰어요. 대신 잘 골라야 돼요. 본인이 선택하면 안 돼요.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하세요. 그래야 많이 뛰는 것들을 잡으니까. 실거주 폐지, 이때는 뭐 실거주도 폐지하고 뭐 갭 투자다, 적극적으로 빚도 뭐 가능하고요. 상급지, 아파트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폭락한 걸 잡게 되면, 갭 투자를 하게 되면 5배에서 10배까지 먹을 수 있어요. 보통 반토막 이상 나잖아요. 두 번째, 금융위기 후에 주식,
3배. 뭐든지 바닥에서 잡으면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1000까지 떨어졌다. 다 3배 뛰어요. 이상한 것만 잡지 마세요. 뭐 10배 먹을 생각으로 이상한 거 잡지 마시라고요. 튼튼한 거 잡으세요. 삼성전자, 코스피 펀드 또는 이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레버리지 할 수도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을 투자해도 좋아요. 부동산이 많이 폭락한 다음에 서울이라든가 서울 인접 먹을 곳들이 널렸는데 실거주 겸 투자라고 스스로 취해가지고 입지도 좋지 않는 경기도나 지방에 매입을 하면 안 돼요. 폭락한 서울 인접 지역의 아파트를 잡으세요. 비트코인, 얘도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도 지금 워낙 비싼데 정말 뭐 80%도 떨어질 수 있어요. 비트코인은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진 만큼 5배에서 10배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은 1억 거의 5천, 6천 수준인데 2천만 원까지 얼마든지 밀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건 잡으면 안 돼요. 비트코인이 안전하니까 이런 거. 금융위기 전에는 그럼 뭐 할 수 있느냐? 달러요, 달러. 지금 달러 비싼데 달러 해도 되나요? 어느 정도는 해도 되죠. 근데 너무 막 무리하지는 마시고. 왜? 금융위기가 안 터지면 달러 끌고 가면 손해죠. 그쵸? 1달러 1460이에요 현재. 위기가 터지면 얼마까지 갈 거냐? 예전에는 한 1500까지밖에 생각 안 했는데 이제는 1800 갈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왜냐? 달러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그래서 IMF 때인 1970 거의 2000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1800대는 유력해 보여요. 금 지금 20% 정도 역시 뛸 수 있어요. 금융위기 전에 잡으면 1g당 현재 12만 8천 원인데 1g당 아마 15만 원 간단하게 넘길 수가 있어요. 대략 20% 수익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원화나 금을 보유하는 것은 경제위기에 대비해서 미리 잡아두는 겁니다. 그 대신에 너무 몰빵을 하지 마세요. 자, 경제위기 코스피와 달러 실제로 많이 먹었습니까? 한번 물어보면 여기 지금 자, IMF 때 1138, 280까지 떨어졌네요. 주식이. 그냥 이 바닥에서 잡았을 때 올라가면 1000에서만 팔아도 3배, 4배 먹었잖아요 벌써. 그리고 끝까지 끌고 가갖고 저기 10년만 끌고 갔다면 2000이니까 거의 6배 먹었네요. 그쵸? 삼성전자가 아니래도 평균적으로 먹었다고요. 그 다음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 2064가 900까지 빠졌어요. 900에서 잡은 사람 이거 2500까지 갔기 때문에 결국은 3배 정도 역시 먹었네요. 그쵸? 보통 주식으로도 3배, 4배 먹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 1400까지 떨어졌다가 3000 얼마까지 갔었잖아요. 거의 2배 이상 먹었었네요. 근데 지금은 다시 또 2400에서 왔다 갔다 하죠. 실제로 IMF 때 1965원, 미국 글로벌 위기 때 1570원, 자 1451원은 얼마 전 얘기고요. 한 1400 정도는 코로나 얘기고 지금은 1468원까지 찍었었어요. 이해 갔죠? 자, 지금 꼭지가 3개 있는데 얘가 경제위기가 터지면 쭉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경제위기가 3가지 루트가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먼저 거품 형성해갖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겠죠. 개인들이 금리 인상하고 채무 적체, 소비 감소 막 이런 문제가 막 생길 거예요. 그럼 대출 이자 못 내가지고 쌓이고 개인 파산하고 결국 이런 개인들이 모이면 금융위기가 터져요. 은행이 부도나 버리니까. 그 다음에 금융기관, 리스크관리,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원리금 상환 이게 잘 안 되고 있어. 비정상. 왜? 자꾸 경제가 힘드니까. 부실채권도 증가하고 건전성이 약화되면 은행이 부도가 나서 금융위기라고 해요. 이번에는 기업대출, 담보 및 보유자산 가치가 하락합니다. 금리가 인상되고 채무가 적체되고 성장도 악화되고 기업이 죽을 맛이에요. 자꾸 은행에서 돈 달라고 재촉하고 투자가 위축되고 기업은 도산을 내버리죠. 결국 이게 기업이 부도나면서 동시에 은행권이 부도나서 금융위기. 이 3가지 루트로 가계 쪽이냐 기업 쪽이냐 아니면 은행 자체냐. 자, 코스피로 떼돈 버는 방법 이제 하나씩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코스피가 지금 2441이에요.
여기 사실은 여기 꼭지 보면 3,200 거의 3,400까지 갔었죠. 이게 쭉 내려왔다가 지금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박스권에서. 우리나라만 그래요. 그런데 2,400짜리가 경제위기 터지면 얼마까지 갑니까? 이건 1,000이에요. 1,000. 1,200이나 800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800까지. 근데 1,000 플러스 마이너스. 왜 이렇게 보냐면 코로나 때 이 정도 선에서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1,40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때 잡으라 이거죠. 이제 보세요. 이제 현재 2,400인데 인버스라고 있어요. 떨어져야 먹는 거. 다른 말로 리버스, ETF 인버스, 삼성 자산운용 이것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코스피 2,300 정도 밀렸으면 또는 원달러 환율이 막 1,500 돌파하면 이제 경제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아예 그냥 ETF 인버스에 투자하는 거죠. 1,800 아래. 이제 2,300이었던 게 1,800까지 계속 떨어져. 그러면 2 곱하기가 있어요. 정리하면 코덱스 인버스 이거 하다가 1,800까지 떨어지면 거꾸로 떨어져야 계속 떨어져야 먹으니까 2배로 먹는 거.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이걸 나란히 투자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 투자할까 말까 이거는 이걸 활용하세요. 기관이 인버스를 사느냐 안 사느냐. 산다면 이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외국인이 코스피를 매입하느냐 안 하느냐. 외국인은 코스피를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점검하면 잘 틀리지 않습니다. 거의 적중률이 높아요. 그런데 나는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잡았는데 이번에 떨어진 척하다가 올라가 계속. 그러면 손실 좀 봤으면 10% 손실 봤으면 과감하게 팔아버려야 돼요. 본전치기까지 기다렸다가 이걸 물린다고 하죠. 물려버리면 망할 수도 있어요. 경제위기 안 터지고 2,400 갔던 게 1,800까지 떨어졌다가 그냥 올라가 버려. 3,000으로. 망하는 거잖아요. 그쵸? ETF 잘못 잡으면. 그래서 이것은 항상 10% 수익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냥 팔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물리지 않아요. 단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이렇게 금융위기 코스로 가기 때문에 돈을 먹을 거예요. ETF 레버리지 이번에는 이 바닥까지 왔어. 1,000까지. 그러면 레버리지 투자하는 거죠. 자, 상승장 코스피 1,100, 1,000까지 오면 이거 올라갈 일밖에 없잖아요. 아예 레버리지 투자해가지고 1 곱하기 2 곱하기를 하는데 이것도 1 곱하기 2 곱하기가 있어요. 코덱스 200은 1 곱하기. 한 1,000에서 1,100, 200까지는 그냥 1 곱하기로 했다가 1,200을 돌파한다. 그럼 이거 2,000, 3,000 간다는 얘기니까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 2 곱하기에서 따따로 먹는 방법이 있죠. 이것은 뭘 참고하면 되느냐. 올라갈 때, 바닥에서 올라갈 때. 기관이 레버리지를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거 중요하고 두 번째 외국인이 코스피를 사느냐 안 사느냐. 산다는 조건으로 올라가야 먹는 게 레버리지니까 그렇게 사야겠죠. 결국 ETF는 반드시 금융위기 소액으로 투자하고 ETF 인버스 레버리지는 상황에 따라 변경된다. 자, 달러로 떼돈 버는 방법. 근데 달러나 금은 떼돈 벌기는 어려워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가상화폐는 최소 2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벌 수 있어요. 10배까지. 그런데 이 달러나 금은 대충 20%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경제위기가 터지기 전에 잡고 터진 다음에는 과감하게 팔아야죠. 보시면 자 미국 여기 보면 IMF 때 이게 2000이에요. 1900 거의 80, 70 찍었고 쭉 떨어졌죠. 한 900까지 내려왔다가 이거 두 번째 봉우리 이거 어디냐? 미국발 금융위기 때예요. 1570, 80 때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출렁출렁하네요. 자, 근데 지금 이거 코로나 때도 1400대 초반이었는데 1468까지 찍었어요. 얼마 전에. 결국은 1468을 찍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앞으로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만약 경기위기가 터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1900까지는 아니라도 1800은 뛰어넘을 거예요. 미국발 금융위기는 가볍게 뛰어넘고요. 1500이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자, 평상시 달러는 1350에서 145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보유자금 30% 이내를 박스권에서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자, 교환 수수료 할인 90% 받고 예금 적금을 하는 거예요. 달러 예금 적금을. 전신환 수수료 확인 후 이것도 할인받고 다 투자하는 거죠. 준금융위기 상황에서 저점 매수하고 고점 매도를 반복할 수가 있어요.
과도한 투자는 금지입니다. 너무 달러를 많이 사버리면 지금 달러 가치가 높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에 달러가 폭등하면 그때는 원화로 빨리 갚아야 돼요. 바꿔버려야 돼요. 달러 예금하는 방법이 있고 ETF, 펀드, 달러 RP 이 세 가지 방법이 무난하고요. 금융위기 시에 1700에서 1900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이번에 금으로 떼돈 버는 방법. 국내 금 네이버에 치면 이렇게 떠요. 약 12만 8,850 진짜 많이 뛰었네요. 예전에 7만 8만에서 많이 놀았는데 자, 보시면 아주 수직으로 뛰었어요. 특히 올해 작년에 하반기 때부터 미친 듯이 뛰었죠. 현재는 자, 1g당 국내 금이 12만 8,850원. 어마어마하게 비싸네요. 그러면 평상시 국내 금은 12만에서 13만 사이임을 알 수 있네요. 그쵸? 계속 올라가긴 하고 있는데 보유자금 30% 이내 이것도 많이 막 뭐 골드바를 갖다 싹 사놓거나 그러면 나중에 금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면 손실 보잖아요. 달러 거품으로 금이 강세를 지속할 수 있으니까 30%는 뭐 사놔도 되고 예상은 되지만 단기적으로 고점이니까 너무 많이 사지 말라. 현재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좀 반복할 수 있죠. 국내 금이 12만에서 13만 현재 기준입니다. 그렇잖아요. 현재 1g당 금융위기 후에 금이 폭등합니다. 그러면 폭등을 하면 적당한 선에서 팔아버려야 돼요. 안 팔면 또 떨어지니까. ETF, 금 선물, ETN, 골드바 이런 투자 방법들이 있어요. 금융위기 시에 15만에서 16만을 예상합니다.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어요. 현재 12만 대니까. 자,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별표 부동산.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벌어야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꼭 세 가지예요. 경제 위기가 터지면 모르면 그냥 부동산만 하세요. 안 한 거 하려고 했다가 자산 탕진하지 마시고. 근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 거기는 ETF, 레버리지는 좀 어려운 것들인데 ETF 레버리지 해본 사람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고요. 여기 보시면 올라갔다가 미국발 금융위기 때 떨어졌다가 쭉 올라왔다가 현재 이 정도인데 얘가 만약 금융위기 터지면 얼마만큼 떨어지느냐. 자, 몇 퍼센트라고 써 있어요. 무조건 마이너스 50%입니다. 재밌는 사실. 자, 강남일수록 더 떨어져요. 경제위기 때는요. 금액적인 면이든 뭐든 안 떨어지는 거 없어요. 많이 올라간 게 더 떨어져요. 물론 경제위기가 끝나면 누가 또 제일 많이 뛰겠어요. 압도적으로 강남 한강변 비싼 게 압도적으로 더 뛰어요. 떨어진 것보다 더 뛰어버린다고요. 하지만 하락할 때는 비싼 게 많이 빠집니다. 뭐 싼 것들은 걔들도 떨어지지만 많이 떨어질 게 없잖아요. 거품이 덜하니까. 현재 서울 수도권 지방순으로 상승을 했는데 경제위기 시에는 모든 곳이 40에서 70% 대폭락입니다. 반절만 떨어지면 양호한 거예요. 옛날에 강남도 60-70% 금매 기준으로 떨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한 40억짜리가 60-70% 떨어진다면 한 15억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미쳤죠? 2022년, 2026년 상승장을 예상을 하는데 미국과 중국이 경기 침체 또는 경제 거품으로 사단이 날 수 있습니다. 대략 2년에서 3년 후를 보더라고요. 경제 위기를. 자, 국가 경제 위기 연쇄적 발생하면 대폭락하죠. 부동산 바닥에서 매입해가지고 주가 폭락, 환율 불안. 이때 갭 투자를 하게 되면 부동산으로 정말 많이 벌겠죠. 부동산 수익 예를 들어볼게요. 30억 아파트가 15억까지 떨어집니다. 경제 위기면. 그럼 7억이면 잡잖아요. 결국 이 15억짜리가 얼마까지 가느냐. 30억을 회복하고요. 여기가 강남이고 한강변이고 괜찮은 아파트면 45억까지 신고가 찍을 가능성이 커요. 다른 것들은 신고가 못 찍어요. 별로. 양극화기 때문에. 그러면 7억 갖고 얼마를 버는 겁니까? 15억이 45억으로 갔으니까 7억 갖고 30억을 버는 거예요. 순수익. 절대 놓칠 수 없죠.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예측이 아니에요. 경제위기, 부동산 폭락, 많이 하락할 곳. 강남 한강변이 제일 많이 떨어지고 서울 비싼 것들, 1, 2기 신도시 비싸잖아요. 경기에 비싼 아파트, 광역시에서도 비싼 것들, 고분양가, 얘들 마이너스 프리미엄, 3기 미분양 속출할 것이고 하락 위험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 영끌,
비싼 아파트 갭 투자한 사람들, 비싼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 지방 고가 아파트, 자본금 수입이 부족한 사람들은 좀 위험할 수 있고, 폭락장의 방법, 무주택자는 무조건 매입해야 하고, 1주택자는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갈아타세요. 내 거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걸로 그냥 갈아타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분양권, 미분양 추가적으로 1+1로 매입하세요. 왜 겁을 냅니까?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일시적 2주택 잡으세요. 자, 대출, 전세를 잘 활용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입지, 시점, 상품.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자, 중국 지방정부 디폴트 결국 수문리관 터졌다. 중국이 지금 어떤 이런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중국, 지금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위험하잖아요. 얼마든지. 미국도 자산 거품이 지금 너무 심하고, 연방 부채도 심하고, 안전자산 급등. 그래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싸움이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위험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좀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경제위기 시에 1억으로 60억 번 모델이 있어요. 박스권에서 2300에서 2600, 코스피 2600에서는 경험을 하고, 2300에서 쭉 떨어졌다. 코덱스 인버스 1 곱하기 이걸 하게 되면 1800까지 내려가면 자기 돈 투자한 거에 1에서 2배를 벌 수가 있어요. 단 떨어질 줄 알았는데 또 계속 올라가 버려. 그러면 던져야 돼요. 자, 손실 봤어도 주식이 떨어져야 먹는 게 인버스입니다. 근데 계속 떨어질 줄 알았더니 올라가. 손해봤어. 에이, 물렸네. 물린 게 어디 있어요? 던져야죠. 물렸다는 표현은 나중에 망할 수도 있어요. 올라가 버리면. 그 다음에 1800까지 끌고 갔는데 계속 이렇게 내려가네. 1200. 이게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2 곱하기로 덤벼도 돼요. 주가가 1800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거 1000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3배를 먹고,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1000까지 더 내려가면 4배도 먹습니다. 해외 거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00까지 갔던 게 1100, 1200 올라가네. 이제 바닥 찍은 거예요. 이때는 인버스 빨리빨리 털어내고, 자, 코덱스 200이라고 해서 1 곱하기짜리 아니면 주식을 해도 돼요. 이때는 주식도 올라가면 먹는 거니까. 그 다음에 1400에서 2500, 1400까지 가면 2 곱하기 때려버리세요. 주식은 2 곱하기가 없잖아요. 근데 코덱스 레버리지는 2 곱하기가 있잖아요. 2배짜리를 먹으면 대충 2500까지 2 곱하기 찍고 가면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떨어지면 팔아야 돼요. 손실률 10%에서는 꼭 던져야 돼. 10% 이내에서는. 물렸다는 표현은 본인들이 욕심이 많아서 물린 거예요. 물려버리면 큰일 납니다. 10% 이짝저짝에서 팔 생각을 항상 하면 물렸다는 표현을 안 써요. 자, 그 다음에 2500에서 3000 하고, 부동산 마지막으로 하는 게 부동산인 거예요. 주식에 자신 있으면 주식에서 실컷 먹고 나서 부동산이 후행을 하니까 부동산에 갭 투자를 막판에 하면 많이 먹어요. 산술적으로 60배까지 먹어요. 1억 투자해서 60억? 근데 이건 하나의 샘플이고요. 본인이 그냥 부동산에서 하겠다. 그럼 바닥에서 잡아갖고 이렇게 끌고 가도 5배는 먹는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갭 투자를 하게 되면. 자, 돈의 물결. 여러분들도 한번 파도를 타세요. 경제위기 사이클을 보면 최소 10년 전으로 세계 경제위기가 터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금을 보유한다면 부동산, 주식으로 단숨에 부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